여기 잠깐 들어오세요. 아이고, 나 전산에게 1급으로 들어와 있구나. 잠시만요. 여기로 오세요. 사원 등록. 그 다음에 밑에다가 104번 이승대. 그리고 날짜는 2020년 1월 1일만 치세요. 나머지는 안 넣어도 돼요. 아, 이거 맞다. 등록은 안 하고 OX만 할게요. 네, 이거 상관없겠다. 네.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 10페이지 밑에 있는 그거는 OX만 하세요. 그래서 12시 29분 해볼게요. OX만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인부터 볼게요. 이렇게 나오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름으로 나오면 보험료 대여,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서 자동차 뭐 해야 되죠? 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저기 뭐냐 중고자동차 하면 몇 프로만 된다고요? 10%. 근데 여기는 중고차 아니니까 그냥 빼시면 돼요. 연금저축 됩니다. 근데 이거 누구만 된다? 본인만. 국방원금 되는데 요거 특례기부금이에요. 국방은 누구 관련된 거? 국가. 그 다음에 권세련님 교육비 안 돼요. 대학원 누구만 가는? 본인만. 그 다음에 부친 의료비 돼요. 장남 교육비 돼요. 신용카드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1000만원에서 650 빼고 65만원 더해요. 그럼 얼마 돼요? 네, 415만. 그 다음에 처남 신용카드 안 돼요. 처남은 형제자매. 신용카드 형제자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쓰든 안 됩니다. 그냥 형제자매는. 그 다음에 불우유 토끼 성금 돼요. 되는데 이거 어디에다 넣어요? 네, 종교단체배. 요거 조심하세요. 이거 은근 헷갈려요. 네. 신용카드. 네. 누구 거 안 된다? 네, 천안 거. 장남 명의는 일단 저것만 안 벌면 되죠. 돈 안 벌면. 그렇죠. 근데 처남이나 동생이나 형제자매는 돈 벌든 안 벌든 그냥 안 돼요. 뭘 썼든 안 됩니다. 네. 옛날에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배우자는 명품백 사시고 그 다음에 처남 신용카드로는 집에서 먹을 거 샀거든요. 뭐는 안 돼요. 그냥 처남 건 안 되는 거예요. 뭘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거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돈을 버냐 안 버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넘어오시고 이거 연도만 좀 바꿔드릴게요. 연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구나. 거기 11페이지 보시면 똑같이 하시는데 2009년은 2019년으로 그러면 2010년은 몇 년으로요? 2020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로 오세요. 일단 요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주 안 내서 여기 부가가치에서 여기로 오세요. 공제받지 못할.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뭔 계산이요? 재계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계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해보세요. 이 재계산 나오면 일단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감가상각.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얘네 감가상각 하나 안 하나. 건물 감가상각 해요 안 해요? 해요. 비품도 해요. 일단 이게 먼저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거 나오면 3개 줘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감가상각을 안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원재료.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안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 와서 치라 그랬어요. 만약에 원재료 나왔어. 그래 원재료 치고 이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밑에 뭐가 있어야 감가상각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 지금 보시면 누계가 없죠? 그 다음에 보시면 첫 번째 건물
그 다음에 아니요 1000만원. 그리고 항상 요 위에 거 보면서 하세요. 취득 연월 2019년 몇 월? 7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단기 총공급가액. 거기 밑에 보면 2011년 1기가 단기예요. 그래서 총이니까 합친 겁니다. 몇 억? 6억. 면세는 3억 6천. 그 다음에 직전은 5억에 2억. 끝. 이게 다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제 직전에 비해서 늘었나 줄었나 보는 거예요. 얼마 늘었다? 20%. 그래서 190만 원만큼은 불공이다. 왜냐면 면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공 비율도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자산은 오래 갖고 있어요? 짧게 갖고 있어요? 오래 갖고 있어요. 장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비율은 매번 똑같아요? 매번 바뀌어요? 바뀌어요. 왜냐면 판매되는 금액이 뭐 10억에 4억. 이게 고정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10억 팔 수도 있고 어떨 때는 8억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세도 어떨 때는 5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재계산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비율이 뭐 할 거기 때문에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근데 몇 프로 안 나오면 재계산 안 한다? 5%. 5 꼭 기억하세요. 숫자 5.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 200. 그 다음에 2020년 5월. 그 다음에 금액은 똑같아요. 6억에 3억 6천, 5억에 얼마요? 2억. 끝. 아니죠. 2011년 1기가 지금이잖아요. 이게 단기. 그 다음에 직전은 2010년 2기만이에요. 여기 보면 5억이잖아요. 합쳐서. 그래서 5억이 얼마요? 2억. 그래서 얘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은 요 앞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거.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재계산할 때 그러면 총공급가에 쓰고 면세분만 나눠서 거기서 5%만 뜨면 그거는 이제 할 필요 없나요? 그렇죠. 여기 증가율이 뭐 3% 나와서 그러면은 걔는 삭제하면 돼요. 이게 증가율이 몇보단 커야 돼요? 5.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더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몇 프로는 넘어야 재계산한다? 5%. 근데 여긴 몇 프로죠 지금? 20이죠. 그러면 당연히 재계산해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안 나오면 그거는 그냥 라인 삭제. 네, 라인 삭제해버리면 돼요. 왜냐면 그건 재계산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원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왜 나온 거냐면은 이 두 개가 5%가 안 되면 얘 가운데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운데 이기를.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걸로 넣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많이 틀리는데 이 재계산을 하려면 더하기 빼기 몇 프로 돼야 돼요? 5% 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거 지금은 쓸모없죠. 이 앞에 걸 왜 준 거냐면은 만약에 얘네 둘이서 5%가 안 돼. 그러면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직전에다가 뭐를 넣는 거예요? 아니요. 직전에다가 1기 걸 넣는 거예요. 몇 기 걸 넣는 거라고요? 1기 거. 이렇게 나오면 거의 다 틀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 넣는 것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헷갈리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겁나 안 내요. 그냥 재고자산이냐 감가상각 자산이냐만 구분하는 문제 정도. 그렇죠. 그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낸 적은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그건 좀 적고.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자로 내는 편이나 신규 사업자로 개시일 때는 어차피 재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건 신규 사업자는 아예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네. 네. 네, 마이너스 5% 넘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0이라고 떴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라고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재계산을 하려면 몇보다는 커야 된다? 5보다는 커야 돼. 왜냐면 면세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상이라고 하면 환급 받는다는 그렇죠. 마이너스라 그러면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 거고. 그 환급 받는 그렇죠. 플러스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공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요 납부세 재계산하는 문제는 그러면 단가되는 거를 일단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보고 여기다가
그죠? 계산 컴퓨터가 다 해요. 그냥 그렇게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얘는 나오면 웬만하면 3점. 예, 지금 요때는 4점으로 나오긴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건 3점짜리.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고 한두 번 더 해보시고 안 되시면 예, 연락 주세요. 참고로 명절 때 공부하실 분 계시면 명절 때 연락 주셔도 돼요. 어차피 전 집에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할 예정이라. 처갓집 30분, 우리 집 30분이라 막히지도 않아요. 저희 집이 구월동이고, 저희 집이 저기 대산역 쪽이고, 처갓집 김포. 그 다음에 저희 집 서구. 안 막혀요, 거기는. 참고로 송도 가는 거보다 김포 가는 게 훨씬 더 안 막혀요. 송도 가는 게 오히려 더 막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저희 집은 인천 가는 거보다 김포 가거나 강서구 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신고서. 몇 기 예정? 2기 예정 누락이에요. 그래서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리고 지우세요. 있는 거. 네, 지우는 이유는 우리 그냥 보기 편하려고. 그리고 왼쪽에서 안 지워지면 오른쪽에서, 다행히도 지울 게 몇 개 없네요. 그래서 지우시고 거기에 있는 거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까지 계산하세요. 50분 해볼게요.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게 먼저예요. 매출의 과세, 매출의 깜짝, 매입의 카과, 매입의 불공.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33번에다가 1억에 1000. 그 다음에 34번에다가 2500이 얼마요? 250. 원가로 본다? 시가로 본다? 시가로. 뭐 많이 내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여기인데 기계장치니까 뭐예요? 고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40번 밑에 고정에다가 1000에 100. 그리고 불공은 몇 번 넣는다? 2번. 그래서 38번에 2000에 200. 그 다음에 여기 16번 찍고 50번 가서 2000에 얼마요? 200.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공은 항상 몇 번 넣는다? 2번. 그리고 예정이든 확정이든 여기밖에 없어요. 불공은. 그다음에 가산세 몇 개? 3개예요. 이거는 왜냐면 전자 발행한 거, 전송한 거 없죠?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지연 제출. 그래서 여기에 얼마죠? 네, 여기는 1억 곱하기 몇이요? 3 나누기 1000인데 계산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여기 가서 얼마 넣어요? 1억. 얼마 나오죠? 30만. 네, 이거 건별. 왜냐면 우리 간주 공급에 뭐뭐 있죠? 네.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죠. 자가, 개인, 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사업상 뭐요? 증여. 사업상 증여가 접대예요. 맞죠? 네. 근데 왜 시가로 원가로 적으면 뭐 낼 게 없죠? 세금 낼 게 없어요. 왜냐면 원가로 적으면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준 거거든요. 그러면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00이니까. 그리고 헷갈리면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원가는 무슨 전표? 일반 전표. 시가는요? 메인 매출.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기억할 수 있어요. 고민해봤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시고. 왜냐면 이거는 실무를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보면 왜 시가로 보는지 알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이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원가로 걷으면 걷을 거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원가라는 건 1000만원짜리 1000만원에 판 거니까. 근데 시가로 하면은 1000만원짜리 얼마에 판 거죠? 그럼 얼마 비싸게 판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몇 프로? 그러면 150만원 뭐 거둘 수 있죠?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그냥 거기에다 넣으면 30만원 떠요.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은 납부세액입니다. 그래서 납부세액 어떻게 구하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1000만원 더하기 2번은 얼마예요? 250만원 빼기 100. 4번은 빼면 안 돼요. 뭐니까? 불공이니까. 그러면 1150 나오죠? 그냥 여기 계산된 걸로 해도 되는 거죠? 거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뭐예요? 아 이거요? 이거 이렇게 안 떠요. 이 안에 다른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하면 안 돼요. 아, 따로 그냥 내가. 그렇죠. 왜냐면 우린 지금 우리 보기 편하게 하려고 다 지웠으니까 여기에 금액이 뜨지만 실제 시험에는 여기에 금액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안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할 줄 아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이거 견본품으로 제공했으면 이거 따로 적을 필요 없는 거죠. 저세용을 변본품이면 그때는 과세 아니죠. 그냥 그때는 그때는 그냥 없는 거예요, 얘는. 입력 안 하고 네, 그렇죠. 입력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광고 선전이나 견본이나 이런 건 과세 대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150 곱하기 몇 프로? 10%. 그 다음에 몇 프로? 25%. 그래서 28만 7,500원. (287,500) 맞아요. 여기에다가 얼마요? 1150에 287,500. 그 다음에 신고 잘못했으니까 얘는 세트라 그랬어요. 뭐요? 납부 지연. 그리고 이거 항상 하는 얘기지만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본인이 집에 가서 한번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건 별 의미 없어요. 설명 듣고 바로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봐보세요. 그때 기억나면 내 거고 그때도 모르겠어. 그러면 아직 내 거 아닌 거예요. 납부 지연은 며칠이요? 90일 곱하기 2.2 나누기만. 그러면 22만 7,700. 그래서 얘네 둘이 뭐 해야 된다고요? 3개월이면 비슷해야 돼요. 너무 많이 차이나 그러면은 계산기를 꼭 다시 해보시고. 그래서 네, 얘기하세요. 네. 그렇죠. 카과잖아요. 네. 카과나 현가만. 카면이나 현면은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연 대출이 어느 거요? 지연 대출에 뭐뭐 들어간다 그랬죠? 네, 매출 과세 또 매입. 그 다음에 매출 뭐요? 영세. 그 다음에 매입 과세는 이중공제랑 뭐요? 과다환급. 그럼 지금 해당되는 건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암기한 거 갖고 매칭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되는 거지. 이게 그냥 오늘 설명드려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내일 보면 또 헷갈려요. 왜냐면 말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 몇 번밖에 없죠? 1번밖에 없죠. 또 궁금하신 거? 이상한 거? 편안하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물어볼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맞죠? 그럼 넘어갈게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하나라도 더 구경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인 틀은 거의 다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게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면 또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 그리고 여기 나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 계산 어떻게 하시냐면 2011에서 연도만 빼세요. 여기 밑에다가 일단 400번, 이거 200번 치세요. 그리고 김정희, 그 다음에 53032328146668,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 일단 여기까지 해주세요. 200번의 김정희 씨. 선생님, 이분 얼마 버는 걸로 가정해야 돼요? 2분이요? 그냥 2분 저걸로 할게요. 요 문제 10몇 페이지냐? 11페이지죠? 네. 11페이지에 저기 김정희 씨 총급여 저기 4천만 원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나이 계산은 연도에서 못 빼는 거라고요. 연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남편분만 보여드리면 이 당시 시험 문제가 2011년도 시험 문제거든요. 남편분 몇 년도생이에요? 네, 1950년 빼면 몇 세? 61세.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나이 계산은. 연도에서 뭐만 빼라고요? 연도만.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1시 10분에 볼게요. 일단 거기 보시면 부양가족 명세 요분 부녀자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근로소득 금액으로 나오면 3천이고 총급여로 나오면 얼마라고요? 4,100까지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요분 여자분이시니까 그래서 시험 때에도 여자분 나오시면은 부녀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으면 뭐요? 한부모. 네,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없으면 한부모. 그것도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 박재원님, 요분 총급여액 얼마죠? 500만. 네, 얼마 넘었죠? 500 넘었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저기 장남 박지만, 박지만 몇 살이에요? 네, 20살이죠. 우리 몇 살까지 된다고요? 네, 20살까지 돼요. 그래서 20세 이하의 자녀. 자녀는 여기 밑엔 7에서 2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에서 20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녀 박지원, 네, 20세 이하만. 자녀하시면 안 돼요. 6살이라. 또 그 다음에 3녀
박은혜. 예, 올해 태어났죠? 그러면 20세 이하에 출산 및 입양 가서 몇째? 셋째. 이거 넣어주셔야 돼요. 출산 및 입양.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동생 김은실 몇 살이죠? 예, 21살이죠? 그리고 장애인이죠? 그래서 장애인. 조카는 못 넣어요. 안 나와요. 네, 넣을 수가 없어요. 끝. 그러니까 무조건 저 5번은 무조건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그렇죠. 왜냐면 조카는 내 직계 비속 아니잖아요. 직계 비속의 뜻이 뭐냐면 그 족보로 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네. 그렇죠. 손자는 돼요. 네. 근데 지금 본인 손자가 네, 없죠. 네. 손자 나오려면 몇 살은 돼야 돼요? 내 나이가 아무리 빨라도 60은 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손자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5번을 쓰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이 뭐 하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 돌아가셔서 손주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5번이에요. 그래서 시험 때 쓸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자세히 공부 있잖아요. 네. 10세에서 8세로 오른 게 네. 이중공제 혜택 받을 것 같아서 아니요. 이중 공제가 아니고 이중 혜택. 이중에 혜택.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이중 공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는 세법상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수당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 5번 제가 찾은 거 아니에요. 저는 5번 설명 한 번도 안 했는데 2년 전에가 3년 전에 수강생들이 저기 궁금했었나 봐요. 화장실 갔다 오더니 5번 찾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을 뒤져갖고 찾으셨더라고요.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5번은 참고로. 근데 어쨌든 내용은 그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 손주 보시는 거. 그 다음에 12페이지 거기는요 그냥 저걸로 대체할게요. OX로만. 예, 입력은 어차피 할 줄 아시니까 예, 그거 OX로 해서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항공님. 이항공님 보시면 의료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이말수님 교회 돼요. 종교단체. 그 다음에 노인대학 안 돼요. 그 다음에 김순희님 주택자금 안 돼요. 이런 건 누구만 된다고요? 본인만 돼요. 기부금 돼요. 거기 지정기부금이 뭐냐면 종교단체 외예요. 네. 옛날에는 지정기부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종교단체 외. 이장남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대학원은 누구만 가는? 본인만. 그러니까 대학이냐 대학원이냐 잘 보시고. 이차녀 돼요. 일단 보장성이고 20살 안 되고 돈 안 벌죠? 그 다음에 2, 3남 학원교육비 돼요. 왜요? 취약전화도. 그래서 학원비는 누구만 가는? 미취아가 된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잠깐 봐주세요. 여기 연말정산 보시면 요 위에 연금저축 등 1, 2 있거든요. 네. 몇몇 있다고요? 1, 2. 여기는 누구만 가는? 본인만 돼요. 여기 주택자금 여기 있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하나 보여드리면 네. 여기 주택마련저축 있잖아요. 네. 이쪽은 누구 것만? 본인 것만. 배우자 것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여기가 세율이 좀 세요. 그래서 연금저축 이런 거 가입하라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니면 전문가라고 나와서 세금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들래요? 연금보험 같은 거, 연금저축 같은 거 들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연금이라는 건 노후 위한 거잖아요. 그 국가 입장에서 노후 위해서 준비하면 국가한테는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국가가 지금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이 돈 없으니까 뭐 달래요?
돈 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도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 계속 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대비하면은 세금 많이 빼줘요. 그 대신 많이 빼주니까 다 혜택은 안 주고 누구한테만? 본인한테만.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 자체는. 네. 네, 거기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네. 현금이 아니고 뭐라고 넣어야 된다고요? 현금 영수증. 그렇죠. 그래서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현금이랑 현금 영수증이랑 달라요. 현금은 그냥 내기만 한 거고 현금 영수증은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그러면 그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은 네. 공제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금 영수증 공제는 되는 거죠. 그 교육비 그렇죠. 교육비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치면은 그 이중공제 되는 거 빼놓고는 무조건 신용카드가 져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풀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양쪽 중에 하나만 넣을 수 있어. 그러면은 공제율이 센 거에다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신용카드가 공제율이 낮아요. 그래서 양쪽에다 다 넣을 두 군데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신용카드랑 겹쳐. 그러면은 신용카드 아닌 거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료를 카드로 냈네? 그러면 양쪽에다가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둘 다는 못 넣어요. 그럴 때는 어딜 선택하는 거예요? 보험료에다가. 네. 왜냐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제 조건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오겠죠.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중공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넣다라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를 선택한다? 카드가 아닌 거. 무조건. 네.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중공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카드가 아닌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했으면 보험료는 빼고 해야겠네요. 아니요. 보험료에다가 넣고 신용카드에다가 안 넣고. 그렇죠. 그렇죠. 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마무리하세요.